자, 우리가 이제 주결성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1000만 K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쭉쭉 움직이지. 자, 그 성운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꾹꾹 눌러주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가 도달하면은 우리가 주결성에 도달하면서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 PP 반응과 CNO 반응. PP 반응하고 CNO 반응은 1800만 K가 기준이야. 누가 우세하냐는 그거에 따라 다르고, 질량이 큰 놈들이 주로 CNO가 우세하고 질량이 작은 놈이 PP가 우세하다고 이야기했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간다고 그랬고, 질량이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했다. 자, 여기까지가 주계열성이다. 이제 주계열성에서 별의 일성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거성이 있거든. 거성을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169페이지 잠깐 봐봐.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별의 일성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거성, 초거성 단계란 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지. 수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겠지. 왜 주계열성이 80% 정도밖에 안 되냐면은 다 고갈되면 주계열성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수소가 고갈되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 수소핵 융합반응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냐? 아까 우리가 꾹꾹 눌러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왜 평열을 이루냐면은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기체 팽창 에너지가 딱 정력학 평열을 이룬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 거야. 그러면 쪼그라들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헬륨이 남아있겠지? 헬륨이 응축되면서 또 수소 응축되면서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밖의 에너지가 그것도 수소핵 융합 반응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수소 껍질 연소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 봐봐. 수소가 고갈되면 별은 주계열 단계를 벗어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 수축한다. 수축할 때 발생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쪽에 수소핵 융합, 밑줄 그어봐. 중심부가 수축할 때 발생한 열에 의해서 바깥쪽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해. 수소 껍질 연소. 이것도 일종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인데 핵에서 중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이 응축돼가지고 이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게 헬륨 응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바깥쪽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 커져 버린다고. 아까 내가 말했지. 너희 그 풍선이 커지면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지. 옅어진다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별의 크기가, 자, 내가 시커멓게 밑줄 그어놨지.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광도는 급격히 커지지만 표면 온도는 낮아져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빨간 거로 밑줄 그어놔. 아니, 표면 온도는 낮아졌는데 왜 광도는 또 커지냐고. 봐. 광도는 아까 우리 배웠잖아. 반전음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배를 배웠지. 이게 낮아진다니까. 근데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주계열성이 이만하면은 거성은 막 이만하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광도가 훨씬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거성인 단계야. 자,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그림 봐봐. 이 그림에도 별표 쳐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야. 끝나면은 여기 지금 헬륨이 남았지. 헬륨이 수축하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에너지 발생한 걸 받아갖고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긴단 말이야. 수소 껍질. 그래서 여기서 받은 수소 껍질 연소에서 그냥 풍선처럼 엄청 커지는 그런 현상을 거성이라고 그래. 거성. 알겠지? 그럼 거성이 왜 적색 거성이라 부르는 줄 알겠지? 표면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야.
다만 광도는 엄청나게 커. 반지름이 커져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선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렇다고 안에 다 비어있는 건 아니고. 자, 아까 우리가 원시별에서 질량이 큰 놈이 이런 식으로 갔었지. 이제 거꾸로 가. 질량이 큰 놈이 아까 있던 그 자리 비슷한 자리로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놈들은 여기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고. 여기가 초고성 상태고 여기가 거성 상태거든. 오케이?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에서 그렇게 된다고. 171페이지 그림을 봐봐라. 요 그림 별표 쳐놔봐. 자, 주계열성이 내가 대각선이 주계열성이라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어떤 상태냐면 요 그림 상태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거하고 딱 그 별의 외부층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고 써있지. 꾹꾹 누르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위로 퍼지려고 하는 기체 팽창 에너지가 딱 정력학 평형을 이룬 게 주계열성이야. 근데 주계열성을 벗어나서 이제 중거성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헬륨이 수축돼가지고 수소 껍질 연소가 해가지고 커진다고. 이게 너무 좀 작은데 이만한 놈이 이 정도까지 커졌다고. 알겠어? 오케이? 됐지?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빨간색을 띠고 그리고 워낙 반지름이 커지니까 광도는 커진다. 이게 고성인 상태야. 그게 봐봐. 수소 껍질 연소라고 써있지? 맞지? 자, 완전 고성은 뭐냐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말고 그게 아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온도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자, 지금 우리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꾹꾹 눌러서 1000만 K까지 도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수소가 고갈되면 이제 가면서 수소 껍질 연소해서 커졌지.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진화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헬륨밖에 안 남아.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언제? 1억 K가 넘어갔을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알겠지? 그게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헬륨 핵연소 여기야, 여기. 오케이? 그럼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여기서 끝나. 근데 질량이 큰 놈은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계속해서 철까지 계속 간단 말이야. 양파 껍질처럼. 알겠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 거성까지 했다. 거성. 자, 그러면 여기가 거성이거든. 자, 근데 거성에서도 커지긴 했는데 정력학 평형을 이루려고 막 지가 노력을 해 막. 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맥동 변강성. 병은자는 변할 변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다가 뻥 터져버려. 그럼 알맹이만 남아서 떨어진 게 그게 백색 외성이에요. 알겠어요? 꾹꾹 눌러진 백색 외성이라고. 자, 다시 내가 이제 별의 일생을 할 테니까 잘 봐봐. 원시별에서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가 도달하면은 주계열성으로 와서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은 pp와 CNO가 있는데 질량이 주로 큰 놈이 CNO가 많이 일어나고 질량이 작은 놈이 pp가 많이 일어난다.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수소가 고갈돼. 그럼 정력학 평형을 못 이루고 이제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수소가 고갈돼서 이제 거성으로 가게 된다. 거성. 이제 거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단계에서 헬륨밖에 없으니까 헬륨이 응축이 돼버린다고.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밖에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는데 그게 수소 껍질 연소에 의해서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게 거성. 거성도 자기가 나름 정력학 평형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다가 막 변한다고 이렇게 변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맥동 변광성 변하는 거. 뻥 터진 게 정확히 말하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 그게 꾹꾹 눌러진 게 결국 그 백색 외성인 거고. 알겠어?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오케이? 그게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 이야기고,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애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아까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으로 올라간다고, 질량이 큰 놈은.
그래서 초고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얘들은 아까 폭발의 정도가 아니라 초신성 폭발에서 빡 폭발돼버려. 더 큰 게.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가게 돼. 알겠어요? 자, 요거요. 원시별에서 주계, 적색고성, 행성상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된다. 백색 외성은 있잖아.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만데 대신에 꾹꾹 눌러져 있고 표면 온도는 되게 높아. 조그마기 때문에 광도는 작아. 알겠어요? 오케이? 됐냐?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애들은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으로 가고 엄청난 폭발이 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가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너희 처음 배울 때 또 이거 갖고 3점짜리, 2점짜리로 그냥 점수 주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 처음 배울 때 별의 종류에 이게 있었지. 다잉. 여기가 주계열성이고 초고성이고 거성이고 백색 외성이라고 그랬지. 맞냐? 자, 여기는 정력각 평형을 이룬 상태고 거성이야, 거성. 거성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커진 상태지. 표면 온도는 낮고 커진 상태지만 광도는 크고. 광도 봐봐. 절대 등급이 위에 있잖아. 광도가 큰 애들 맞지? 분명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백색 외성 봐봐. 백색 외성은 광도가 작잖아. 대신에 표면 온도는 높아요. 여기가 표면 온도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애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 주계열성이 대각선에서 쫙 다 있는 상태고 초고성이 질량이 훨씬 큰 애고 거성은 그 밑인데 얘들은 광도가 더 큰 애들이야. 다만 표면 온도는 옆에잖아. 더 작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터져서 꾹꾹 눌러진 게 뭐라고? 백색 외성이라고. 백색 외성은 조그매. 조그만데 뭐라고? 표면 온도는 높고 광도는 작은 애들이야. 자, 이 위치를 잘 봐. 위치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거 봐봐. 진짜 눈으로 크기를 한번 보자. 그래야 너희가 느낌이 오지. 자, 태양이 요만한 점처럼 요만해. 자, 근데 태양보다 큰 뭐 시리우스나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거성 봐봐. 거성은 좀 더 커졌지? 초고성 봐봐. 이만큼 커졌지? 더 큰 거성도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크지? 그치? 자, 거성이고 태양에 비해서 봐라. 백색 외성 크기 봐봐. 쬐끔하지? 또 백색 외성의 크기에 비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더 작다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되게 작은 거야. 솔직히 블랙홀이 뭔지 몰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빛까지 다 흡수하는 정도로 아주 강력화해서 블랙홀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크기를 잘 봐봐.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했고 그 174페이지로 한번 가볼래? 헬륨핵 융합 반응 뭐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헬륨핵 융합 반응은 저기 밑줄 봐봐. 그 1억 K 이상일 때 일어나는 거야. 1억 K 이상일 때. 3개의 헬륨 원자의 핵이 융합하여 1개의 탄소로 바뀌는 거야. 3개의 헬륨이 탄소 플러스 산소로 바뀌는 거거든. 탄소로 바뀌는. 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저기 뭐냐.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여기서 끝나.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끝난 애들은 또 탄소가 응축돼가지고 아까 헬륨 응축처럼 계속 일어나. 그래서 탄소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철까지 계속 일어난다고. 질량이 큰 놈들은. 그래서 너희 그림에 보면, 자, 한번 해볼게. 이것도 했고. 요 그림, 아까 헬륨 응축, 헬륨이 응축되면서 수소 껍질 연소, 그래서 팽창, 커진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자, 요거 봐봐. 질량이 태양의 정도인 별은 수소하고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탄소에서 끝나지. 근데 얘 봐봐.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지금. 막, 규소, 마지막 철까지 수십 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내용은 다 배웠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요런 문제 연습을 해보자. 지금 한, 177페이지 3번 보자. 한번 그림을 보자. 같이.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고개 밑줄 봐. 태양 정도인 별. 태양 정도인 별은 아까 어떻게 가는 거였어? 자, 태양 정도인 별은 적색 거성으로 가가지고 맥구형 병에서 행성성을 거쳐 백석외성에서 끝나는 거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아까 어떻게 됐었냐? 초거성으로 가가지고 초신성 폭발해서 중생자별이나 블랙홀로 갔다고 그랬어. 자, 어쨌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다. 중심 핵이 수축됐지. 중심 핵이 수축됐다는 말은 헬륨 수축에 의해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그림이야, 이 그림이. 오케이? 맞냐? 중심 핵이 수축될 때가 그때밖에 더 있어. 오케이? 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나왔냐면은 이 수축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들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헬륨도 일어나고 탄소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요걸 준 거야. 그럼 이건 헬륨 응축이 일어난 거야. 자, 중심액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보다 높다. 주계열부터 계속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지. 높다. 맞는 말이고. 자,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에 밑줄 봐.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내가 이 말 밑줄 그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이 나오면 무슨 법칙을 쓰는 거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쓰는 거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광도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은 표면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야. 표면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에너지 양은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다 이렇게 많다고 써 있는데, 주계열 단계하고 거성 단계를 생각해보자. 거성은 커진다고 그랬지. 커지면서 광도는 커지지만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작아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표면 온도만 물어보는 문제야. 표면 온도는 작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많다가 아니라 적다 이렇게 가야 돼. 적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라고 했지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 수소 함량의 비율은 핵이 A 영역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주계열성에서는 핵에서 일어나니까 핵이 더 높지. 근데 이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응축되면서 수소의 비율이 밖에가 더 많아져. 껍질 연수. 그래서 껍질 연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됐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해보자. 5번은 이 배운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데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5번에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뭐가 같은 거야 지금? 옆에 보면 광도가 같다고 써있네. 기억하고 니은이. 오케이?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어. 기억하고 니은이. 광도가 같아. 근데 광도가 같은데 지금 뭐가 달라 지금? 표면 온도가 다르지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니? 표면 온도가 기억이 더 높지? 그러면 표면 온도가 더 높아 이 값이. 서로 값이 같아지려면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는 거지. 맞냐? 그래서 그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되겠죠? 오케이? 알겠냐 무슨 말인지? 지금 기억이 표면 온도가 더 높잖아, 기억이. 그러면 반지름은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값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을 물어봤다. 광도 계급. 야, 같은 분광형이어도 지금 표면 온도가 분광형이잖아. 분광형이어도 광도 계급은 다르다고 했는데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됐어? 그 다음에 디귿에서 디귿이 뭐야? 디귿이 지금 이거 자 봐봐. 5,000보다 조금 작지? 자, 여기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필요한 거야.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내가? 5,800K라고 했지. 근데 지금 얘는 지금 5,000보다 작네.
G가 태양이야, 태양. 태양보다 표면도가 더 작다고 이렇게 그으면 되지, 대충. 맞아? 그러면 그때 많이 보이는 게 뭐야? 칼슘2네, 칼슘2. 됐어? 그래서 HI 흡수선이 칼슘2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HI는 지금 요게 HI잖아. HI는 요거고 칼슘2는 요건데 누가 강하게 나타나나? 칼슘2가 강하게 나타나.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야. 되겠냐?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6번을 읽어보세요. 6번 또 내가 해줄게. 자, 아까 우리 구조에서 A0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주계열성 상태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1은 어떤 상태냐? 거성 상태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2는 뭐 백색외성 상태에 있는 거지. 맞냐? 근데 이 그림 봐봐. 헬륨핵 융합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거성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A1이 되겠네. 그림은. 자, 나는 A0의 내부 구조다. 틀렸고. 수소의 총 질량은, 수소의 질량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얘지, 얘. 수소가 가장 많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의 총 질량은 A0가 가장 많으니까 A2가 A0보다 작다. 맞는 말이겠지. 되겠지? 그 다음에 A0에서 A1으로 지나는 동안, 야, 정력학 평형이 돼 있으면은 주계열성에서 머물겠지. 다른 데로 가지를 않겠지. 그치? 깨진 상태예요. 깨진 상태. 되겠니? 됐죠? 자, 9번을 한번 볼래? 9번. 그림은 별 A와 B가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지나는 동안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 자, 반지름과 이제 표면 온도의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질량은 각각 태양의 질량의 1배 아니면 6배다. 여기에 보면은 표면 온도나 그 표면 온도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게 누구니? 실선이야? 아니면 점선이야? 실선이지. 급격스럽게 올라간다는 말은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급작스럽게 내려간다는 말을 봐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얘가 수소 껍질 연소에서 확 커졌어. 질량이 큰 놈은. 커진 만큼 표면 온도가 더 많이 줄겠지. 그치? 표면 온도가 많이 줄은 얘가 6배야. 6배. 얘가 1배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변화가 심하잖아. 자, 진화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질량이 큰 놈이 빠르다 했잖아, 내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니은이야.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은 A가 더 큰 게 아니지. 봐봐.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은 여기서 우리가 갈 때 질량이 큰 놈이 오히려 변화의 폭이 적다고 했잖아. 질량이 작은 놈이 변화의 폭이 크고 오히려. 원시별에서 올 때도 그렇고 거성으로 갈 때도 그렇다. 알겠지? 조심해라. 그래서 니은 주의라고 써놔. 주의.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평균 온도는 핵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데 A가 B보다 높다. 대류. 자,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어떻게 됐어? 핵, 복사층, 대류층이지. 대류가 끝에서 일어나. 근데 질량이 큰 놈은 대류, 핵, 복사층이지. 맞지? 대류가 핵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이 대류가 중간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맞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연습을 좀 시켜볼게.
10번하고 13번을 잠깐 읽어봐라. 내가 연습 좀 시켜볼 테니까. 뭔가 복잡하게 돼 있지. 뭔가 복잡하게. 10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뭐 저기 거성, 백석외성, 주계열성인데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나를 봐라. 이게 지금 3월 모의고사 문제 10번 이게 뭐라고? 주계열성, 초고성, 거성, 백석외성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맞지? 자 그러면은 태양이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태양은 주계열성이야. 알겠어? 자 요거를 설명 안 했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광도계급 이야기할 때 책을 잠깐 보자. 설명을 했는데 너 이거 빨리 넘어가서 그 166페이지 잠깐 봐봐. 166페이지 잠깐 보면은 1A, 1B라고 써 있는 거 보이냐? 박스에. 그게 초고성이야, 초고성. 1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다음에 2, 3, 4가 거성 뭐 이렇게 돼 있지. 5에 동그라미 쳐놔, 5. 5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야. 아까 태양이 뭐였지? G, 2, 5였지. 거성이야. 저기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에 표시해봐. 백석외성이야, 백석외성. 그러니까 너희는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 3이 거성이고, 5가 주계열성이고, 12가 백석외성인데, 만약에 1은 당연히 고성보다 더 센 놈이니까 초고성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문제가 이게 3월 모의고사 10번 문제가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하나는 거성이고 백석외성이고 주계열성 중에 하나대 가나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뭘 갖고 풀면 되냐면 태양에 비슷한 놈 갖고 푸는 거야. G2 자 간다. 자, 여기서 아까 이게 O, B, A, F, G, K, M 이렇게 간다고 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 여기는 분광형 또는 표면온도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니? 광도, 절대 등급이라고 그랬지. 이 한 0 정도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릴 때.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안 그려놔도 돼. 자, 대각선을 하세요. 항상 주계열성. 하고, 태양이 G2잖아. G 올려. 이렇게 해놓고, 태양이 4.8이잖아. 4.8. 근데 G2 올렸을 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0.7이지. 0이 여기고 마이너스 0.7이면 여기야, 여기. 이게 G2야. 이게 나야, 나. 주계열성이 없잖아. 지금 나잖아. 문제에서 지금 거성, 백석외성, 주계열성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잖아. 그런데 G2에서 올렸어. 근데 이 대각선에 안 와. 원래 여기 이게 플러스 4.8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0.7이잖아. 그럼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고성이야, 고성. 그리고 또 바로 찾을 때 요거 보면은 절대 등급이 엄청 지금 플러스지. 절대 등급이 엄청 플러스란 거는 어둡다는 뜻이야. 어둡다는 뜻. 광도가. 절대 등급이 큰 놈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 놈들. 다가 요 놈들이야. 그럼 이게 백석외성이겠지. 백석외성, 거성, 주계열성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림을.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이해가면 13번 보자, 13번.
조금 뭐 2학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따라오다 보면 따라올 수 있어.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이라지 순서 없이 나타냈다잖아. 여기도 자, 대각선 똑같이 해. 태양하고 비슷한 애를 하라고. 여기 G잖아, G. 오케이? G일 때, 자, 이 정도? G일 때, 태양은 4.8이지? 4.8에 가까운 애가 누구야? 플러스 4.4네. 어? 이게 가야 가. 플러스 4.4. 4.8이나 4.4나. 그러면 이게 지금 가가 주 계열성이네. 그 다음에 이게 0이죠? 0에 가까운 0보다 조금 큰 0.6. 요게 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는 엄청 위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지. 같은 G에서 하라고, G에서. 여기서 하라고. 그럼 다 잡을 수 있어, 바로. 비슷한 게 주계열성.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거성, 더 위에가 초거성. 되겠냐? G에서 올리라고, G에서. 이렇게, G에서. 할 수 있겠어? 그림을 그렇게 잡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14번 봐봐, 14번. 자, 중심핵이 있고, 뭐 B가 있고, 이렇게 있네. 주계열성, 적색거성, 그 다음에 뭐겠지? 백색, 외성 이렇게 가겠지? 자,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이 내부 구조래.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뭐야? 핵, 복사층, 계류층 이렇게 가겠지, 주계열성에서. 되겠냐? 그래서 B는 복사층이고, 적색 거성의 중심 핵에는 적색 거성의 중심 핵에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두 개가 있지. PP하고 CNO. PP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거야. 틀린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기억 단계의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야, 아까 질량이 엄청 큰 애들이 철로 갔었지. 얘는 질량이 작은 놈이니까 철로 못 가지. 탄소에서 끝난다고 그랬잖아.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오케이? 자, 20번 봐봐, 20번. 자, 요거 2023년 9월 2번 문제로 나왔던 건데, 그림에 이름을 달아보자. 자, 다는 뭐니? 주계열성이고, 이게 초거성이고, 이게 거성이고, 이게 백색외성이지. 자, 문제를 한번 보자. 평균 강도는 가하고 지금 라를 비교했다. 가하고 라를 비교했어. 광도는 누가 큰 거라고 그래서 거성이 훨씬 크다고 그랬지. 워낙 반지름이 크니까. 가가 라보다 작다. 틀린 말이지.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나하고 라를 비교했어. 나하고 라를 비교했어. 표면 온도는 얘가 낮지. 얘는 표면 온도 높지. 이게 반지름은 얘가 크고 얘가 작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나가 라보다 낮다. 맞는 말이지.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 뭘 갖고 하면 돼? 이런 말 몰라도 표면 온도, 여기가 표면 온도잖아. 그러면 얘 표면 온도하고 얘 표면 온도를 비교해봐. 누가 표면 온도가 높아? 라가 높잖아. 그냥 이걸 그림을 봐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큰 놈은 뭐라고 그랬어? 꾹꾹 눌러지는 백색 외성이라고 그랬잖아. 됐죠? 자, 그 위에 19번을 보자. 읽어보세요, 일단. 어떤 게 한 배인지 어떤 게 5배인지 표시해보고. 자, 이 그림에서 한 배하고 5배인데 핵 복사층 대류층은 태양하고 비슷한 애지. 얘가 한 배지.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 5배지. 질량이 큰 놈이 뭐가 우세하다고 그랬지? CNO 반응이 우세하다고 그랬지. 자,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 나의 핵에서 요 오타 돼 있는 거 혹시 돼 있나 모르겠네. 책마다. 나의 핵에서 이 가 돼 있는 거 요거 아니다. 지워라. 오타. 나의 핵에서 이 값이 1보다 작냐 물어봤어. 나는 질량이 큰 놈이지. 질량이 큰 놈은 PP하고 CNO 중에 누가 더 우세하다고 그랬지? PP가 우세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PP가, CNO가 우세하다고 그랬지. CNO가 더 크고 PP가 작게 일어나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아지겠지. 이런 말이야, 이런 말. 알겠지? 그래서 니은 맞고,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자, 이거 거성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거성으로 갔을 때 질량이 큰 놈, 지금 가하고 나중에 질량이 큰 놈이 대류핵 복사층이지. 걔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지. 나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은 나가 적으니까 가가 크다고 해야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22번 보자, 22번. 아까하고 비슷한 그림인데. 수요일 날 테스트 할 때는 오늘 배운 문제만 내가 테스트 할게. 알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수요일 날, 기존에 하던 학생은 수요일 날 11시에 들어오면 돼. 알겠지? 너희 그 전화번호 다 내가 입력해서, 나중에 다 체크해서 부를 거야. 알겠지? 톡방에. 11시에 다른 거 없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해갖고 그냥 시험 보는 거니까 들어오면 된다. 한 10문제 정도 봐.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해본 사람 다 잘 알잖아. 별로 부담 안 가지? 부담 가냐? 그냥 복습하라고, 복습. 복습 하나 보려고 그래. 자, 이 그림 봐봐.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애가 질량이 큰 놈이지. 그치? 4배. 얘 1배.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질량이 큰 놈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질량이 CNO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자, 한번 가보자. B는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데 무슨 중성자별로 가냐? 틀렸지? 기역시기 여기. 자, 기역시기에 대류가 일어나는 평균 깊이. 질량이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이고 질량이 작은 놈은 핵, 복사층, 대류층인데 핵에서 일어나는 놈이 깊은 데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질량이 큰 놈이잖아. A가 B보다 깊다. 맞는 말이잖아. 그쵸? 기역시기일 때 CNO분의 PP를 물어봤네. A가 질량이 큰 놈이 이게 많이 일어나고 이게 적게 일어나니까 이것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지. 그쵸? 계속 비슷한 문제지. 지금 23에서 27번 건드리는 건 조금 너희한테 좀 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건 내가 풀어줄 거니까 놔두시고 조금 어려운 거로 가보자. 28번으로 가봐. 28번. 이 문제집에서 이 단원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27번이야. 27번. 작년 20번으로 나왔던 문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니은하고 디귿이 어려워. 생각보다. 근데 니은에 아까 공식 간단히 설명하면 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 본 사람 막 찍은 사람들 많다. 찍어서 맞추면 다행이고. 자, 28번 봐봐. 28번 보면은 어떤 건 대류고 어떤은 이제 복사인데 중심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있지. 중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대류핵 이게 대류네. 대류핵 복사층 이렇게 될 거고 핵 복사층 대류가 이게 끝에서 일어나지. 끝에. 그러면 대류핵 복사층이니까 여기가 질량이 5배고 얘가 1배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이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니은.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복사층이야, 복사층. 대류가 일어나는 전체 질량은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대류가 요건까지 발견했어. 얘 지금 보니까 얼마니?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0.25지. 요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1에서 0.975를 빼면 0.025 해서 10배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난다. 왜? 이건 퍼센트인 거고 질량 자체가 얘가 5배가 많지. 원래 크단 말이야, 되게. 큰 놈의 0.25인 거고 작은 놈의 0.025니까 10배가 아니라 더 차이 나겠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 동안 오늘 첫날인데 빡세게 지금 내가 안 쉬고 계속 갔거든. 요거하고 한 문제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알겠지? 자, 그 디귿 주계열 단계 동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헬륨 함량비의 평균 증가 속도는 수소핵융합 반응의 증가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질량이 큰 놈이 빠르겠지? 가가 나보다 빠르다. 됐죠? 오케이. 자, 29번. 자, 여기 광도계급이 나와 있네. 광도계급. 야, 이 광도계급이 5 나온 애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핵융합 반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소핵융합 반응, 헬륨핵융합 반응,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수소핵융합 반응하고 헬륨핵융합 반응인데, 얘는 주계열성이니까 수소핵융합 반응밖에 안 일어나겠지. 수소핵융합 반응. 자, 여기 봐. 얘는, 자, 지금부터 잘 봐라. 같은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4배가 크고 광도가 크지? 아까 이게 말했잖아. 질량, 광도, 이 똑같은 애를 비교했을 때 질량, 광도, 표면, 반지름이 주계열성인데도 더 클 수 있다고 했지, 분명히. 근데 얘는 봐봐.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은데 광도가 60배야. 이게 뭐냐?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은데 광도가 60배야. 광도가 60배인 이유가 뭐야? 거성으로 갔다는 뜻이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표면 온도는 낮아지면 엄청 커지면서 광도가 커진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거성이야, 거성. 거성은 아까 광도계급이 3이었잖아, 3. 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할 때 거성하고 주계열성을 비교한다. 자, 가하고 나를 비교할 때 중심 핵의 온도. 중심 핵의 온도. 거성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1억 K까지 올라가지. 맞지? 표면 온도는 또 거성은 낮으니까 가 값이 작은 거지. 할 수 있겠냐? 자, 잘 따라왔고,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이 뭐야? 광도지, 광도.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이 아니잖아. 광도는 가하고 다 중에 누가 더 많아? 가가 60이고 나가 1이라고 써있으니까 가가 더 많다는 말, 그냥 읽어버리면 되지, 문제를. 그치?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 동안 별의 질량의 평균 감속 속도. 질량이 큰 놈이 빠르지. 나하고 다 중에 질량이 큰 놈이 빠르게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명이 짧다고.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고개 들고.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쭉 리마인드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빨주노초파는 뭐 보남파초 노초파를 하면서 우리가 청색 쪽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고 적색 쪽은 에너지가 약하고 그 파장이 길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면서 최대 파장, 람다 맥스는 T분의 A,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가르쳐줬고 비례 변화줬지.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 나왔을 때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광도는 표면 온도의 제곱과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지. 얘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그 연관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지. 그치? 다음 시간에 더 풀어줄 거니까 오늘 하는 것만 복습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별의 일생에서 처음에 원시별에서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어디로 간다? 주계열성.
그치? 주계열성에서 이제 1000만 K가 넘어가면 주계열성에서 뭐가 일어나? 수소핵융합 반응. PP 반응과 CNO 반응. 1800만 K를 기준으로 PP 반응이 우세한 건 1800만 K보다 작을 때. 그거보다 클 때는 CNO 반응. 그쵸? 주계로 왔다.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얘가 수소를 다 썼어.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거성으로 가지. 근데 거성으로 가면서 이거 이제 헬륨밖에 없으니까 헬륨이 응축이 되면서 밖에 수소 껍질 연소해서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커지는 상태. 반지름이 워낙 커지니까. 그 상태야. 수소 껍질 연소. 거기에서 갈 때도 원시별이 질량이 큰 놈은 수평 방향,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 그치? 이야기했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거성에서 이제 정력학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 그게 맥동병강성. 그러다가 벅 터져버리고 행성상성운. 그게 꾹꾹 눌러진 게 그게 백색에서. 오케이? 그 관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PP반하고 CNO반에서 질량이 큰 놈, 작은 놈 움직였던 그 핵 복사층, 대류층, 질량이 작은 놈. 대류핵 복사층, 질량이 큰 놈. 됐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복습해라. 알겠지? 요거 이제 연계해서 다음 시간에 배운 걸 너가 복습해 왔을 때 풀 수 있는 걸 내가 스킬을 가르쳐 줄게. 오케이? 네, 수고 많았습니다.